이 맛이 아니야. 이석권 회장의 손이 테이블 위 접시를 밀어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캐비아가 바닥에 쏟아지는 순간 미슐랭 3스타 라시프의 주방 전체가 얼어붙었죠. 회장님, 이건 프랑스 직송 벨루가. 내가 먹고 싶은 건 이런 게 아니야. 70대 노인의 눈에 서린 쓸쓸함을 아무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주방에 버려진 식재료를 줍던 막내 보조의 손에서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이 기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마음 깊이 바라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야, 한태주, 이거 안 갖다 버려? 강철수 주방장이 던진 소고기 자투리가 태주의 가슴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A급 등심을 손질하고 남은 질긴 힘줄과 기름덩어리들이었죠. 사실 미슐랭 주방에서 힘줄로 육수를 낼 수 있다는 건 상식이었습니다. 강철수도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죠. 하지만 강철수는 그것을 메뉴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그런 하찮은 재료에 쏟을 시간은 아깝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에게 요리는 어느새 맛이 아니라 결과와 평가, 숫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20년 전 무명 시절의 강철수는 재료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며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던 요리사였습니다. 그러나 미슐랭 별이 하나씩 붙을 때마다 그는 점점 냄비에서 멀어졌고 재료 대신 성과를 먼저 계산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태주는 달랐습니다. 그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아무도 사주지 않는 자신의 시간, 태주는 그 시간을 기꺼이 버려진 재료를 위해 바치기로 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고기를 집어드는 태주의 손끝은 섬세했어요. 요리를 완성하기 위해 기다린 게 아니라 재료가 가진 마지막 생명력이 닿을 때까지 태주는 묵묵히 그 곁을 지켰습니다. 누군가 먹어줄 거란 기대도 없이 그저 버려지는 것이 가여워 끄지 못했던 불씨. 그 욕심 없는 시간이 훗날 대한민국 미식계를 뒤흔들 기적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울 청담동 라 셰프. 예약은 몇 달씩 밀려 있었고 한 끼 식사값은 보통 사람이 월세를 내고도 남을 정도였죠. 미슐랭 3스타를 5년 연속 유지한 이 주방의 제왕은 강철수 총주방장. 그리고 그 화려한 왕국의 가장 밑바닥에는 24살 한태주가 있었습니다. 고아원을 나온 뒤 요리학교는커녕 제대로 된 수업 한 번 받지 못한 태주에게 라셰프는 그야말로 꿈의 무대였어요. 비록 칼 한 번 잡아보지 못하고 설거지와 청소만 하는 신세였지만 이 주방의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태주에겐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버려진 재료에도 아직 끝나지 않은 맛이 남아있다는 걸 그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보육원에서 배고픈 배를 움켜쥔 채 식당 아주머니의 냄비 옆을 서성이며 자연스럽게 익힌 감각이었죠. 태주는 재료를 쓰는 법을 아는 게 아니라 불 위에서 재료가 가장 편안해지는 그 순간을 읽어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셰프들이 화려한 레시피와 계량컵에 매달릴 때 태주는 냄비 속 재료들이 건네는 말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저녁 VIP룸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성창그룹 이석권 명예회장.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미식계의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70대 노인이었죠. 하지만 그는 6개월 전 암 수술을 받은 뒤로 입맛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세상 모든 산의 진미를 맛보았지만 어떤 음식도 그의 혀를 깨우지 못했어요. 의사들은 시민성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다치면 혀도 다친다고요. 회장님, 이건 제가 직접 공수한 알바 트러플입니다. 시가로만 3천만 원이 넘는. 강철수가 자신있게 내민 접시를 회장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강 셰프, 자네는 내 배에 칼자국이 있다는 걸 잊었나 보군.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이 기름진 고기와 독한 트러플 향이 내겐 고문처럼 느껴진다는 걸 말이야. 프랑스 부르고뉴 와인에 48시간 마리네이드한 한우 안심도 드셔보시죠. 맛이 없어. 전부 과해. 20년 경력의 미슐랭 셰프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시당한 건 처음이었어요. 강철수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주방 구석에서 태주는 작은 냄비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낮에 가슴에 맞고 떨어졌던 그 힘줄과 시든 대파뿌리, 버려진 무 껍질을 넣고 5시간을 우려낸 국물이었죠. 젤라틴이 녹아 실크처럼 부드러워진 육수, 대파뿌리의 캐러멜라이징된 단맛, 무 껍질이 더한 깊은 감칠맛. 화려한 소스는 없었지만 재료들이 마지막으로 내어준 생명력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VIP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장님이 입을 헹굴 맑은 국물을 찾으셔. 무겁지 않은 걸로. 당장 준비해. 강철수는 당황했습니다. 라시프에는 그런 하찮은 메뉴 따위는 없었거든요. 바로 그 순간 태주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작은 냄비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셰프님, 제가 연습 삼아 끓여본 국물이 있는데. 강철수는 냄비를 낚아채 한 모금 맛봤습니다. 그의 눈이 번쩍 떠졌죠. 이게 그 쓰레기로 만든 맛이라고?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 내가 아껴둔 육수다. 이걸로 내. 국물이 이석권 회장 앞에 놓였습니다. 별거 없어 보이는 맑은 국물을 회장이 한 숟갈 떴어요. 한 모금. 그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두 모금, 세 모금. 멈출 줄 모르던 회장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건 뭐지? 회장의 눈에 물기가 어렸어요. 장을 건드리지 않고 스며드는군. 무의 시원함이 더부룩한 속을 씻어내고 고기의 깊은 맛이 기력을 보충해주네. 그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60년 전 전쟁 직후에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국물 맛이야. 아무것도 없던 시절 뼈다귀 하나로 온 식구를 살리시던. 회장이 강철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강 셰프, 이 국물은 자네가 만든 게 아니지? 강철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맛은 욕심이 없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맛이야. 회장의 시선이 그의 뒤로 향했어요.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떨고 있는 청년에게요. 거기, 자네. 이 국물, 자네가 만든 건가?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름이 뭔가? 한태주입니다. 태주야. 회장이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 내 수술 부위까지 생각하고 끓인 건가? 아니면 그냥 우연인가? 태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재료가 가장 편안하게 우러나는 방법을 택했을 뿐입니다. 회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재료가 편안하면 먹는 사람의 몸도 편안해진다. 이거로군. 그가 중얼거렸어요. 넌 대체 누구냐? 그 순간 강철수의 눈에서 증오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자신이 20년간 쌓아올린 명성을, 쓰레기통을 뒤지던 막내 녀석이 단 한 그릇으로 무너뜨렸으니까요. 저 자식 반드시 없애버리겠어. 화려한 왕국의 밑바닥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 그 꽃을 꺾으려는 손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강철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굴었지만 태주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차가운 칼날이 서려 있었죠. 한태주, 오늘부터 식재료 창고 정리도 내가 해. 네, 셰프님. 재고 목록 작성도 내 몫이야. 빠진 거 있으면 내 책임이니까. 이상했습니다. 지금껏 창고는 부주방장 관할이었거든요. 하지만 태주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일을 맡긴다는 건 그만큼 자신을 인정해준다는 뜻이라 생각했죠. 순진했습니다. 덫이 조여오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태주가 출근하자 주방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요리사들이 수군거리며 그를 피했고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한태주, 강철수가 태주를 불렀습니다. 그의 옆에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이분들은 본사 감사팀이야. 감사팀이요? 지난 한 달간 고급 식재료가 대량으로 사라졌어. 알바 트러플, 벨루가 캐비아, 이베리코 하몽. 강철수가 종이 한 장을 태주 앞에 내밀었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8천만 원어치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창고 관리 담당은 그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너였지? 태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매일 재고 확인하고 목록 작성했어요. 그 목록이 조작됐다는 거야. 감사팀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새벽 시간대에 창고를 드나든 사람은 한태주 씨 뿐이었습니다. 그건 청소하러 간 거예요. 저는 식재료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건 뭐지? 강철수가 태주의 사물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자물쇠를 끊고 문을 열자 안에서 진공 포장된 트러플 3덩이가 쏟아져 나왔어요. 어떻게 이게? 태주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건 자신이 넣은 게 아니었거든요. 변명은 경찰서에서 해. 강철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 찰나 태주는 깨달았어요. 이건 처음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다는 걸. 그날 오후 태주는 라시프에서 쫓겨났습니다. 경찰 조사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내가 훔친 거 다 알지만 어린 녀석 인생 망치기도 그렇고. 강철수가 자비로운 척 말했습니다. 조용히 나가면 고소는 안 할게. 대신 그의 손이 태주의 칼 가방을 가리켰어요. 이건 두고 가. 손해배상 대신이라고 생각해. 그 칼은 태주가 고아원 퇴소할 때 원장 선생님께 받은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최고의 요리사가 되면 이 칼로 첫 요리를 해라. 그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칼이었어요. 그것만은. 뭐, 훔친 놈이 협상하자는 거야? 강철수가 비웃었습니다. 칼 놔두고 꺼져. 아니면 고소할게. 내 선택이야. 태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전과자가 되면 다시는 주방에 설 수 없으니까. 그는 칼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10년의 꿈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라시프를 나선 태주의 주머니에는 3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월세방 보증금은 이미 몇 달 전에 바닥났고 이번 달 월급은 손해배상이라는 명목으로 압류당했죠.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거리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태주는 청담동 골목 어딘가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왜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냥 버려지는 게 아까워서 국물을 끓였을 뿐인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먹으로 눈을 비벼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한태주 군 맞나?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나 이석건이야. 그날 잔에 국물에 눈물 흘렸던 늙은이. 태주는 숨을 멈췄어요. 회장님, 저는 지금
목소리가 떨려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어. 강철수 그 자식이 뭔 짓을 했는지 다 알아. 회장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주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꺾이지 않는 불씨. 그게 뭔지 태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석권 회장의 전화를 받은 그날 밤 태주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회장님이 도와주신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태주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힘으로 다시 서는 건 진짜 서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내 요리가 진짜라면 바닥에서부터 다시 증명해야지. 태주는 회장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힘으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답장은 없었어요. 그렇게 태주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새벽 4시 노량진 수산시장. 태주는 생선 상자를 나르는 일용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등짝이 땀으로 젖고 손은 생선 비늘로 번들거렸죠. 하지만 그보다 태주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어요. 시장 한구석에 버려진 파치 채소 더미였습니다. 파치 채소. 흠집이 나거나 모양이 삐뚤어졌다는 이유로 팔리지 못한 것들이에요. 배추 겉잎, 못생긴 무, 휘어진 대파, 찌그러진 양파. 상인들 눈에는 쓰레기였지만 태주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이 배추 겉잎. 말리면 깊은 단맛이 나올 텐데. 이 무는 겉만 깎아내면 속이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 태주는 상인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거 버리시는 거면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뭐? 이 쓰레기를? 뭐에 쓰려고? 요리요. 아주머니가 피식 웃었습니다. 허참, 요즘 젊은 것들은 별걸 다 하네. 그래, 가져가. 어차피 버릴 거야. 2주 후 시장 골목 끝자락에 작은 포장마차가 섰습니다. 태준의 국수. 메뉴는 딱 하나, 잔치국수 3,000원. 천막은 낡았고 의자는 플라스틱이었지만 그 작은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는 골목 전체를 감쌌어요. 하지만 손님은 없었습니다. 야, 저거 파치 채소로 요리한다며? 에이, 쓰레기로 만든 거 누가 먹어? 위생 상태가 어떨지 누가 알아? 상인들이 수군거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고개를 돌렸죠. 첫째 날 손님 0명, 둘째 날 손님 0명, 셋째 날도 넷째 날도 태주는 혼자 국수를 말아먹었습니다. 그래도 불을 끄지 않았어요. 누군가 먹어줄 거야. 이 맛을 알아줄 사람이 분명 있을 거야. 닷새째 되던 날 저녁 한 할머니가 포장마차 앞에 멈춰 섰습니다. 등이 굽고 손에는 리어카 손잡이가 들려 있었어요. 새벽부터 폐지를 줍는 할머니였죠. 총각, 이거 얼마야? 3,000원이요, 할머니. 할머니가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구겨진 1,000원짜리 2장이 나왔어요. 2,000원밖에 없는데 반만 줄 수 있어? 태주는 잠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굽은 등, 갈라진 손, 지친 눈. 문득 보육원 시절이 떠올랐어요. 배고파서 잠들지 못하던 밤들. 누군가 따뜻한 국물 한 그릇만 줬어도 좋았을 그 시간들. 할머니, 그냥 드세요. 오늘 첫 손님이시니까 서비스예요. 태주는 국수를 푸짐하게 담았습니다. 태주만의 감각으로 골라낸 파치 채소로 우려낸 육수에 야채들을 황금 비율로 섞은 양념장. 못생긴 재료들이 만들어낸 완벽한 조화였죠. 할머니가 한 젓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우물우물 씹던 할머니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총각, 이게 무슨 맛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엄마가 내가 어릴 때 해주던 국수 맛이야. 70년도 더 된 그 맛인데. 태주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다음날 또 왔어요. 그 다음 날은 할머니 친구 2명을 데리고 왔죠. 이 총각 국수가 그렇게 맛있대? 먹어봐, 옛날 그 맛이야. 1명이 2명 되고 2명이 5명 됐습니다. 새벽에 일하는 상인들이 하나둘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야, 파치로 요리한다며? 근데 왜 이렇게 맛있어? 이 양반 라 셰프 출신이래. 뭐? 미슐랭 3스타? 왜 여기서 국수를 팔아? 사연이 있나 보지 뭐. 소문이 퍼졌습니다. SNS에 누군가 사진을 올렸어요. 노량진 시장 골목, 3,000원짜리 국수의 기적. 파치 채소로 만든 미슐랭급 국수. 시장 바닥에 숨은 미식.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줄이 골목 끝까지 늘어섰어요. 어느 날 저녁, 낯익은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70대 노인이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그를 보고 태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석권 회장이었습니다. 허허, 문자 한 통 보내놓고 연락도 없더니 여기서 이러고 있었군. 회장이 포장마차 앞에 서서 피식 웃었어요. 바닥에서부터 다시 증명하겠다더니 진짜 그러고 있었어. 태주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회장이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나도 한 그릇 주게. 3,000원이라며? 태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냄비 앞에 섰어요. 가장 정성스럽게 가장 태주다운 국수를 말았습니다. 회장이 한 젓가락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 맛이야. 욕심 없는 손이 만든 맛. 그가 국수를 다 비우고 태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태주야, 이제 준비됐나? 네. 대한민국 요리 명장을 뽑는 국가대표 요리 경연대회. 참가해 볼 생각 없나? 태주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내 요리가 진짜라는 걸 온 세상에 보여줘.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리고 강철수 그 자식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려. 시장 골목에 찬바람이 불었지만 태주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반격이 시작될 참이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어떠셨어요? 누명을 쓰고 모든 걸 잃었던 태주가 시장 바닥에서 다시 불을 지피는 모습, 가슴이 많이 먹먹하셨죠. 폐지를 줍던 할머니의 눈물은 태주의 요리가 사람을 살린다는 증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과연 태주는 요리로 자신의 진짜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다음 이야기 계속 들어봐 주세요. 그 무렵 청담동 라시푸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석권 회장이 발길을 끄는 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성창그룹 회장님이 라시프 음식 거부했대. 거기 주방장 요리가 형편없다더라. 재계 VIP들의 예약 취소가 줄을 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매출이 40% 급감했죠. 강철수는 밤마다 술에 절었어요. 다 그놈 때문이야. 그 막내 자식 때문에. 이를 갈아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 뉴스가 강철수의 눈을 사로잡았어요. 국가대표 요리 경연대회 참가자 발표. 화면에 참가자 명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한태주 태준의 국수. 강철수의 손에서 술잔이 떨어졌어요. 뭐야? 저 자식이 아직 살아있었어? 대회 당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홀.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셰프 64명이 모였습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셰프, 호텔 총주방장, 해외파 스타 셰프. 화려한 경력의 참가자들 사이에서 태주는 유독 초라해 보였어요. 낡은 앞치마, 손때 묻은 조리도구, 그리고 시장에서 가져온 파치 채소가 담긴 스티로폼 상자. 저거 뭐야? 시장 상인이 길 잘못 들어온 거 아니야? 시장 바닥에서 국수 팔던 애라던데? 레스토랑 소속도 아닌 애가 뭘 믿고 나온 거지? 재료 좀 봐. 완전 쓰레기 아니야? 참가자들의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조리대 앞에 섰어요. 오랜만이네, 한태주.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강철수가 서 있었어요. 미슐랭 3스타 셰프의 위엄을 한껏 뽐내며 비싼 칼 세트를 들고 있었죠. 설마 그 꼴로 나한테 도전하려는 건 아니겠지?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철수가 한 발 다가왔어요. 어디서 훔친 재료로 요리하려고? 또 쓰레기통 뒤지다 온 거야? 주변 참가자들이 킥킥거렸습니다. 태주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셰프님, 요리로 말하죠. 강철수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래, 요리로 말해주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예선이 시작됐습니다. 제한 시간 2시간, 주제는 한국의 맛. 강철수는 미리 공수한 최고급 한우와 자연산 송이버섯을 꺼냈어요. 식감한 수백만 원어치였죠. 반면 태주의 조리대에는 파치, 무, 흠집난 배추, 뼈다귀 몇 점이 전부였습니다. 저 사람 진심이야? 재료비 차이가 100배는 나는데.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하지만 태주가 칼을 잡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톡, 톡, 톡. 파치 물을 써는 태주의 칼질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일정한 두께, 완벽한 리듬. 화려하지 않지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정확함이었죠. 저 칼질. 옆 조리대의 셰프가 손을 멈추고 바라봤습니다. 기본기가 장난 아닌데? 태주는 주변의 시선을 느끼지 못했어요. 오직 재료에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경연 종료 40분 전. 심사위원님, 잠시 질문이 있습니다. 강철수가 손을 들었어요. 저 참가자의 파치 채소, 위생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심사위원이 태주의 조리대로 다가왔습니다. 한태주 참가자, 이 채소들 세척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관 온도는요? 원산지 확인서는 있습니까? 질문이 끝나지 않았어요. 5분, 10분, 15분. 태주는 대답하느라 불 앞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사이 육수의 황금 타이밍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냄비로 돌아왔을 때 태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육수가 과하게 졸아 있었어요. 2시간 요리 시간에 맞게 정성껏 맞춰놓은 농도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강철수는 웃고 있었어요. 손을 댈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 판은 이미 그렇게 짜여 있었으니까. 태주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은 시간은 30분. 처음부터 육수를 다시 내리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인가? 이렇게 또 무너지는 건가?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아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험이었어요. 그때 태주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주야. 관중석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노량진 시장 상인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생선 장수 아저씨, 채소 파는 아주머니. 태주를 응원하러 온 거였죠. 힘내. 우리 시장 대표잖아. 넌 할 수 있어. 태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육수가 망가졌으면 살리면 되지. 태주의 눈이 대회장 한쪽에 놓인 공용 재료대로 향했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무, 대파, 다시마.
25분 안에 육수를 되살릴 방법. 태주의 머릿속에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졸아버린 육수에 다시마 급속 추출물을 더하면 감칠맛이 살아나고 무즙을 넣어 농도를 조절하면서 동시에 시원한 단맛을 더할 수 있어요. 처음에 완벽함은 없지만 25분의 집중으로 새로운 균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태주의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럼 난 더 높이 올라갈 뿐이야.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태주의 눈에도 냄비 아래에도. 강철수가 태주의 조리대를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저 자식, 왜 웃고 있는 거지?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선 심사가 끝났습니다. 64명의 참가자들이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어요. 1위 한태주, 점수 96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2위 강철수, 점수 94점, 강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내가 2등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재료로 만든 자신의 요리가 위기 속에서 살려낸 육수에게 졌다니.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한태주 참가자의 요리는 깊이는 다소 부족했지만 놀라운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심사위원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요리의 본질이 아닐까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환호했어요. 우리 태주가 1등이야. 거봐, 내가 뭘 했어. 강철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자식? 반드시 결승에서 짓밟아주겠어. 결승전 전날 밤, 강철수는 어둠 속에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 의원님, 저 강철수입니다. 아, 강 셰프. 무슨 일이시오? 내일 결승전 말입니다. 제가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얼마를 생각하고 계시오? 강철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위원님 입맛에 맞게 준비해놨습니다. 결승전 당일, 코엑스 메인홀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전국에서 취재진이 몰려왔고 생중계 카메라가 무대를 비추고 있었죠. 결승전 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봉투를 열었어요. 인생의 한 그릇. 참가자 본인의 인생을 담은 요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태주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인생의 한 그릇. 그에게 인생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버려진 것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것들, 그것들 속에서 찾아낸 희망. 태주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경연이 시작됐습니다. 강철수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펼쳤어요. 프랑스 직송 푸아그라, 이탈리아산 트러플, 일본산 와규. 그의 조리대는 마치 보석상 진열장 같았죠. 역시 미슐랭 3스타답군. 저 재료들만 해도 1,000만 원은 넘겠어. 취재진이 감탄했습니다. 반면 태주의 조리대에는 여전히 파치 채소뿐이었어요. 바로 그때 강철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만요, 심사위원님들. 그가 태주를 가리켰어요. 저 참가자가 사용하는 재료를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저건 시장에서 버려지는 파치 채소입니다. 흠집 나고 상처난 불량품들이에요. 장내가 웅성거렸습니다. 쓰레기로 요리를 한다고? 그런 걸 심사위원들한테 먹이겠다는 거야? 강철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런 재료로 만든 음식이 과연 국가대표 요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심사위원님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태주에게 향했습니다. 생중계 화면에 태주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어요. 태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천 개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롱하는 눈, 의심하는 눈, 비웃는 눈. 예전에 태주였다면 고개를 숙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태주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건 파치 채소예요.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흠집이 났고 모양이 예쁘지 않아서 버려지는 것들이죠. 태주가 못생긴 무 하나를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이 무가 땅속에서 자라는 동안 햇빛을 덜 받은 것도 아니고 비를 덜 맞은 것도 아닙니다. 겉모습이 다를 뿐 속에 담긴 생명력은 똑같아요. 그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아원 출신입니다. 버려진 아이였죠. 객석이 숨을 죽였어요. 남들 눈에 저도 파치였을 거예요. 흠집 나고 쓸모없어 보이는. 태주가 물을 조리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제가 만들 요리는 저처럼 버려질 뻔했던 재료들에게 바치는 헌사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파치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우리도 충분히 빛날 수 있다고. 장내가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10명. 객석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 녀석. 우리 태주. 생중계 화면에 실시간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파치 채소 셰프 감동. 버려진 것들의 영웅. 강철수 얼굴 좀 보세요. 크크크. 강철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역풍이었습니다. 태주를 공격하려던 칼날이 자신에게 돌아온 거죠. 자, 이제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주가 칼을 들었어요.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죠. 마지막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제한 시간 2시간이 흘렀습니다. 2개의 요리가 심사위원들 앞에 놓였어요. 강철수의 요리는 화려했습니다. 푸아그라 위에 금박을 올리고 트러플 소스가 접시 위에 예술처럼 뿌려져 있었죠. 마치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 같았어요. 반면 태주의 요리는 소박했습니다. 하얀 그릇에 담긴 맑은 국물. 그 위에 정갈하게 올려진 파치 채소들. 화려함은 없었지만 김이 피어오르는 모습이 묘하게 따뜻했어요.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강철수의 요리. 심사위원들이 한 입씩 맛보았어요. 화려하군요. 식감이 좋습니다. 다만 심사위원장이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너무 자극적입니다. 재료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느낌이에요. 비싼 재료를 한꺼번에 넣으면 맛있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리에서 나를 봐달라는 욕심이 느껴져요. 강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내 요리가 욕심이라고? 그의 눈이 김 의원 쪽으로 향했어요. 분명 돈을 줬는데 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지? 다음은 태주의 요리. 심사위원들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심사위원장의 손이 멈췄어요. 2모금, 3모금. 그녀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이건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료가 살아 숨쉬고 있어요. 다른 심사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치 채소라고 하셨죠? 믿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깊고 맑은 맛이라니. 화려하지 않은데 왜 자꾸 숟가락이 가죠? 먹으면 먹을수록 위로받는 느낌이에요.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아요. 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장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심사위원장이 태주를 바라봤습니다. 한태주 참가자, 이 요리의 이름이 뭔가요? 태주가 대답했어요. 다시 봄입니다. 버려진 것들이 다시 피어나는 봄이요. 점수가 발표됐습니다. 강철수 참가자 89점, 한태주 참가자. 심사위원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100점, 만점입니다. 장내가 폭발했습니다.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어요. 만점이래. 만점. 파치 채소로 만점이라니. 태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시장 상인들이 울면서 무대로 뛰어올랐습니다. 태주야, 해냈어. 우리 태주가 해냈어. 바로 그때 객석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이석권 회장이었어요. 그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잠시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마이크를 잡은 회장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밝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 사람이 왜? 회장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는 건 라시프의 최근 3년간 식재료 구매 내역과 실제 사용 내역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강철수 셰프는 3년간 약 5억 원의 식재료비를 횡령했습니다. 뭐라고요? 비싼 재료를 산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실제로는 싼 재료를 쓴 뒤 차액을 빼돌렸죠. 강철수가 소리쳤어요. 거짓말. 그건 조작된 자료야. 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두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6개월 전 한태주 군에게 누명을 씌운 증거입니다. CCTV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떴습니다. 새벽 시간 강철수가 직접 태주의 사물함에 트러플을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건 강철수, 자네가 직접 한 짓이지.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사물함에 넣는 거 저거 강철수잖아. 와, 완전 쓰레기네. 저런 인간이 미슐랭 셰프였다고? 회장이 마지막으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 아침 제가 받은 제보입니다. 강철수가 심사위원 김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녹취록이에요.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김 의원님, 저 강철수입니다. 입맛에 맞게 준비해놨습니다. 김 의원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강철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다 짜고 치는 거라고. 그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이 다가왔어요. 강철수 씨, 함께 가시죠. 20년간 쌓아 올린 명성이 단 5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대 위에 태주만 남았습니다. 이석권 회장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태주야. 회장님, 내가 누구의 도움 없이 여기까지 온 거 내가 다 지켜봤다. 회장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칼이었어요. 이건 태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원장 선생님께 받은 그 칼이었어요. 강철수 사무실에서 찾았다. 내 거지? 태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꿈의 조각. 이제 이 칼로 첫 요리를 해도 되겠구나.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대한민국 최연소 요리 명장 한태주. 태주는 칼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익은 무게가 느껴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객석에서 시장 상인들이 외쳤어요. 태주야, 울지 마. 우리가 있잖아. 시장 바닥에 미슐랭. 우리 태주. 태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활짝 웃었어요. 버려진 재료들과 함께 시작한 그의 여정. 쓰레기통 앞에서 피어난 기적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봄. 태주의 인생에도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버려진 식재료로 시작해 결국 최고의 자리에 선 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흠집이 났다고, 쓸모없다고 버려졌던 것들. 하지만 태주는 그 안에서 가치를 발견했죠.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혹시 지금 삶이 바닥처럼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야기처럼 전하고 싶습니다. 그 바닥이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요.